여러분, 기후변화를 막겠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오염을 일으키는 회사들한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줬다면 이게 믿어지시나요? 오늘 바로 이 믿기 힘든 역설,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대체 어떻게 돌아갔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충격적인 신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랑 우원식 의원실이 같이 파헤친 결과라고 해요. 딱 보는 순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알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내용이었죠. 자그마치 5,600억 원. 네, 이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일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막 뿜어내고도 벌어들인 걸로 추정되는 돈입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죠. 잠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아니, 대체 어떻게 오염을 시키면서 돈까지 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시스템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이 이상한 역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우선 이 제도가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였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이론만 보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 바로 배출권 거래제, 영어로는 ETS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이래요. 정부가 먼저 우리나라 전체에서 1년 동안 이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합시다 하고 총량을 딱 정해요. 그리고 나서 각 기업들한테 당신 회사는 이만큼만 배출할 수 있어요 하고 권리를 나눠주는 거죠. 일종의 오염 허가권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허가권을 주식처럼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발합니다. 일단 정부가 총량을 정했죠. 그럼 기업들은 그 안에서 알아서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할당받은 것보다 탄소를 훨씬 적게 배출했다? 그럼 남는 허가권을 다른 회사에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배출한 회사는요, 시장에서 다른 회사가 내놓은 허가권을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기업엔 상을 주고 못하는 기업엔 벌을 주는 셈이에요. 어때요? 시장 원리를 이용해서 알아서들 탄소를 줄이게 만드는 거니까 진짜 똑똑한 방법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론은 완벽했는데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 똑똑해 보이는 시스템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딱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희소성이에요.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좀 부족해야, 귀해져야 그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업들이 아이고 이거 돈 주고 사려면 비싸니까 우리가 그냥 기술 개발해서 배출량을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이 배출권을 너무 넉넉하게 그것도 거의 공짜로 막 나눠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산업계 부담도 덜어주고 경제에 충격 주지 않으려는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 종량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종량제 봉투를 각 집마다 그냥 공짜로 심지어 쓰고도 남을 만큼 막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일부러 쓰레기를 줄이려고 했을까요? 아마 아무도 안 그럴 겁니다. 근데 한국의 탄소 시장이 딱 그런 꼴이었던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들한테 나눠준 배출권 중에 세상에 97%가 공짜였습니다. 유료로, 즉 돈 내고 사야 했던 건 고작 3%밖에 안 됐어요. 이러니 배출권이 귀해질 리가 없죠. 희소성 자체가 생길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나 볼까요? 문제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제도 맨 처음에는 100% 다 공짜였어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3%만 유료로 바꿨고 지금은 10%만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90%는 공짜로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깨웠다고 밖에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이 잘못 꿰어진 첫 단추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이제부터는 냉정한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던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리나라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12.3%나 늘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늘었다고요.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만든 제도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거죠. 그리고 이 숫자는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들이 정부한테 받은 배출권을 다 써도 남은 양입니다. 2,620만 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애초에 정부가 기업들이 실제로 뿜어내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아주 넉넉한 양의 배출권을 나눠줬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럼 이 남아도는 배출권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대로 기업들의 수익이 됐습니다. 이걸 팔아서 돈을 번 거죠.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약 1,119억 원, 삼성디스플레이가 569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돼요. 이건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넉넉하게 공짜로 받은 배출권을 팔아서 생긴 말 그대로 공돈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문제 환경단체나 전문가들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 본인도 공개적으로 인정한 부분이에요. 지금 배출권 가격이 너무 싸서 기업들이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까지 기술을 바꿀 이유를 못 느낀다고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안의 문제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제 단순히 국내 정책 실패를 넘어서 한국 경제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급한 과제가 됐거든요. 바로 탄소 국경세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줄여서 CBAM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냥 쉽게 탄소 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연합 EU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 유럽 기업들은 탄소 줄이느라 돈을 엄청 쓰고 있는데 너희 나라 기업들은 탄소 막 뿜으면서 물건 싸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물건 만들 때 배출한 탄소만큼 세금을 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 유상할당, 즉 돈 내고 배출권을 사는 비율이 10%잖아요. 그런데 유럽연합은 산업 부문이 70%, 발전 부문은 아예 100%입니다. 전부 돈 내고 탄소를 배출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유럽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보다 탄소를 뿜어내는데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기업들이 한국 안에서는 탄소 비용을 싸게 내니까 좋은 것 같죠? 천만에요. 그만큼 유럽에 물건을 수출할 때 그 차액을 전부 탄소 관세로 내야 할 판입니다. 결국은 조삼모사인 셈이에요.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그 돈을 우리나라 안에서 감축 기술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생돈을 유럽에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게 나을까요? 답은 뻔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꼬여버린 시스템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분명한 건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실 해결책의 방향 자체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배출할 수 있는 총량 자체를 확 줄여야 하고요. 둘째, 공짜로 주던 배출권을 없애고 돈 내고 사게 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문제는 속도예요. 정부는 당장 바꾸면 경제에 충격이 크니까 2026년부터 천천히 하자 이런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right now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사이에 다른 나라 기업들은 저탄소 기술로 저만치 앞서가고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만 떨어질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우려죠. 전 세계가 이렇게 높은 탄소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대로 뒤처져 있어도 괜찮을까요? 오늘 우리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정책이 어떻게 이상한 결과를 낳았고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게 됐는지 그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 같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체질을 개선해서 미래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저 거대한 탄소 장벽 앞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